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시장에 많은 영향도를 뽐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수혜주 찾기, 피해주 찾기, 이제는 금리 인하 이러다 늦춰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와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그 혼돈 안에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현 구간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오전보다도 낙폭이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 0.62% 내림세, 코스닥 역시 0.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직수가 더 가팔라진 거는 반도체주의 급락 때문인데요. 갑자기 대만을 향한 의미심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마치 다음은 한국 너희야라는 미리 예고편을 날리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 안에서 이를 너무 기우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볼게요.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대표님이 굉장히나 기다려졌습니다. 왜냐?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 속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부터 알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해석이 필요한 발언이 아니죠. 그냥 상대방을 적을 일단 규정을 하고 한마디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이 다 가져갔으니까 도로 다 뺏어와야 된다. 예전에 보면 니네들의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다 뺏어갔다. 이거랑 똑같은 그냥 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따라서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에 서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반중 노선이라든지 또 이제 대만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대만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조가 똑같죠. 대만과 우리나라가 거의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은 근데 이게 길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걸 가져가고 싶어도 미국 사람들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지금 약간 반도체 관련돼서 또 이제 언급이 나온 것 중에 네. 너무 선반영이 좀 많이 된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좀 많이 올랐다. 특히 이제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르긴. 그러면서 사실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무렵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ASML이라든지 TSMC에 대해서도 중국에다가 수출하지 마라 전혀.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강하게 또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우려감이 표현된 건데. 저는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시점이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굵직한 반도체는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소부장단에서의 급락도 장대 음봉으로 그려지면서 투자자분들의 매도 심리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오늘장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반도체주의 특징이 특히 중국 업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오늘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반도체 안에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검사 장비들이 워낙 좋았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HBM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검사 장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작은 회사들은 중국 상대로 지금 많이 기계를 팔고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이런 부분은 여전히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이 빠지는 거 보면 참 좀 어이가 없다. 중국에 전혀 납품하고 있지 않고 있고 네. 물론 이제 TSMC에 일부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HBM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HBM을 만들 수도 없고 GPU도 못 만드는 회사인데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TSMC와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산업 미국이 지금 이끌고 있는 AI 산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빠지는 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체에 대한 약간 셀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이제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여타 종목들이 이제 같이 또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도 보면 중국의 매출이 좀 많은 장비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중국의 비중이 많지도 않은데 하락하는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어이가 없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했을 때 전통 강자인 HBM 쪽을 여전히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이 낸드 쪽에서의 감산 이제 중단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라고 하는데 레거시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레거시건 뭐 HBM이건 같이 지금 뭐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전히 빨리 회복될 건 아마 HBM 쪽일 겁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은 좀 텀을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뭐 디램 라인 지금 랜드 쪽은 지금 풀가동하고 가격도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디램 쪽은 아직 가동률이 한 80%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쪽이 100%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또 빠지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레거시 쪽은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실적 시즌도 들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뭐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분위기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장이 트럼프 당선을 확신하고 있는데 미국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어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번 주 계속 증시가 트럼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변수라던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시장에 다 녹아든 상황이면 특히나 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연설이 끝이 난다면 그럼 또 다시 또 시장에 트럼프 피해주다 수혜주다 조용한 시기가 와줄까요? 일단 뭐 당분간은 지금은 이제 피격 이후에 이제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시장이 이걸 급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바이든 쪽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11월 달 아직 되려면 많이 남았죠. 예.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제도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변수는 좀 있겠지만 뭐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당선을 거의 확실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전문가들의 말이 예전에 트럼프가 떨어지고 힐러리가 될 거라고 100% 확신했었는데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항상 전문가들의 예측도 틀릴 수 있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트럼프 피해주였던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일컬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러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런 와중에 또 균형을 좀 잡아가고 오히려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좀 잘 쉴 때 잘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장이 나오는 쪽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한번 균형 맞추게 하는 과정을 좀 트럼프 때문에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고 반대로 테크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뷰가 혹은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달라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여전히 반도체 쿨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 우리가 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시장 안에서 오늘 잘 가고 있는 두 가지 확인해 볼게요. 조선과 증권인데 조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조선주도 눈에 띄죠. 실제로 뭐 3박자가 다 맞춰졌다.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진짜인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주를 투자한다면 확인해야 될 게 신조선가인데 현재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8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08년 9월에 당시 기록했던 19191.58이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어느 정도 지수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신조선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이 조선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수주도 받쳐주고 있는데요. 국내 3대 대표적인 조선소의 수주 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신다면 올해 목표했던 수주량은 135억 달러였는데 지금 누적 수주가 이미 162억 달러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고요. 목표했던 수주 금액보다도 훨씬 큰 누적 수주를 보여주면서 무려 달성률 1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금액이 증가하면서 신조선가도 상승, 수주량도 동반 상승,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친환경 선박의 방향 역시도 뭐 LPG선, 암모니아선, LNG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LNG 신조 시장의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예상보다 좋은 시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컨테이너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선이 잘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건 그 수주 물량 대부분을 중국이 다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국이 이미 만들 수 있는 만큼, 수주할 수 있는 만큼의 캐파가 어느 정도 다 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느 정도 풀 캐파에 놓여져 있는다면 그 중국의 컨테이너 수주는 다시 한국으로 넘겨질 것이다. 중국 다음에 우리가 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또 트럼프 수혜주로도 조선이 꼽히고 있는데 지금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 맞습니까?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함 생산 능력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만간에 2030년이 넘어가면 미국보다 잠수함이나 군함을 더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조선업을 좀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주요 선사들, 이제 주문을 넣는 선사들은 유럽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될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방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일본 정도만 남는데 일본도 요즘에 조선업이 거의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혜는 한국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작년부터 주가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주로 지금 대부분 다 전환이 돼서 조선업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요. 대부분 회사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도 갑자기 이제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흑자폭이 커질 거를 이제 예상하고 지금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반도체 좋았다 최근 좀 오늘 같이 이제 좀 빠지고 이런 날은 또 다른 쪽으로 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조선업이 좀 대안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달부터 해서 이달 초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흑자폭은 커질 걸로 보니까 당연히 조선주 사야 되고 그러면 딸려서 이제 뭐 최근엔 또 뭐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같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좀 나빠 보이는 게 사실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주가에 반영시키기엔 좀 뭐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은 여전히 아직도 왜 아직도 안 사셨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 물론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을 살 거냐, 뭐 하나오션을 살 거냐, 삼성중공업을 살 거냐는 현대중공업을 살 거냐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대표님의 선택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어제까지는 건설 기기가 강했습니다. 여기 조선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산업재단으로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 오늘장의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 이건희 대표의 탑픽까지 전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인수되는 STX 중공업, HD 현대 인수되는 그 주인공이죠. 지금 네. STX 중공업이 이제 지금 조선 기자재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인수되면 사실은 이제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바닥권에서 상장할 때 좀 비싸다고 얘기했던 현대힘스도 좀 반등은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비싼 것 같고요. 현대힘스는 비싸다. 예, 비싼 것 같고요. 좀 더 실적을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조선업 그냥 조선사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케이프라는 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엄청난 크기의 선박 엔진 하나가 이 매경 건물만한 것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커요? 예. 그러면
이런 엔진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만들 수 있죠. 한국조선해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엔진들을 만들 때 엄청난 큰 피스톤을 집어넣기 위한 실린더가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실린더 라이너라고 해서 이제 그걸 잡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물로 뽑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대형 엔진들 만들고 있는 케이프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프 하면 이제 증권회사 인수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기자재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린더 라이너 전문 기업이고 버는 돈에 비하면 주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고 선박이 됐든 수리가 됐든 아니면 신규가 됐든 계속 주문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프 확인해 보니까 새내기 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선주 아직도 안 사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려야 할 만한 그런 시황이다, 업황이다라고 했는데 케이프는 새내기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가는 오히려 2007년도에 상장했는데. 케이프 아닙니까? 예, 케이프. 케이프? 예.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제가 잘못 확인해 봤네요. 예.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어요. 한 6,500원 선이 전고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00원 선에서 두 번이나 부딪히고 이제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선 뚫어낼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올해 아마 예상 실적은 아마 500억 이상 나올 겁니다. 영업이익으로.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뭐 지금 1,800억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싸죠. 그래서 PER이 뭐 5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상장 당시에는 24,000원 이상 갔었던 종목이긴 한데 적어도 한 7,000원대 돌파하고 나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르고 연봉 차트를 켜놨었네요. 죄송합니다. 케이프입니다. 여러분, 조선기자재 관심주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무겁지와 확실한 우상향 증권주 잡아봐도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주 가장 궁금한 건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금융주 화색이 돌고 있던데 국내 시장도 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콩고물이 떨어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시장을 보시면 기지개를 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순이익 전체적으로 이 커버리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봤을 때 한 1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시 거래 대금이 상승하고 여기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증가했고 IB 부분 관련해 업황도 개선됐다. 그리고 기타 손익에 큰 폭의 회복이 나온 것을 주된 수익 상승의 원인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끝이 보이는 우려라는 점도 보이시죠. 실제로 국내 주식의 거래 대금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 증가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1%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 고객 예탁금의 추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전성기와 비교해 본다면 예탁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상승폭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증권주의 실적이 기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증권주는 실적도 있고 뭐 거래 대금도 있고 최근에 밸류업도 있고 여기 더불어서 요즘 서학개미 분들 많아지시는데 그 효과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서학개미분의 효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높죠. 네. 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그분들의 공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뭐 그쪽은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리테일 쪽으로 수익이 좀 더 나오겠죠. 지금 증권회사 가서 해외 주식 사실 거면 보통 이제 큰 증권사들 많이 가시죠. 네. 예, 가서 투자하실 때 달러를 저기 은행에서 바꿔갖고 가서 달러로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증권회사에서 바꿔달라 그러면 수수료 많아요. 수수료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러다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만큼 환전 수수료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물론 이제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회수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비용이 좀 많이 국내 주식보다는 당연히 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주 보면 NH투자증권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좋죠.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가상화폐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타 증권주들 중에 NH라든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전히 저는 오히려 밸류업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은행 사시는 게 더 낫다.
오, 왜요? 증권은 어차피 이제 제가 몸담아 봤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지금 사실 증권회사들이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외 주식 거래 확대라든지 뭐 ETF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수익이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증권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벌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PF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 그쪽에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쪽에 안 좋은 것들을 떨어내야 되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닥 지금 증권주는 매력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오로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배당 많이 주고 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쓰면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죠. 메리츠 금융주주 빼고는 없고요. 오히려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거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은행주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더 편하다. 그냥 뭐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고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증권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밸류업으로 접근한다면 차라리 은행주가 조금 더 주주 친화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매력도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보자면 개중에 이건희 대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증권주 보실 거면 네. 사실 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 하겠지만 네. NH투자증권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시총이 큰 것도 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소형주 보실 거면 지금은 뭐 사실은 하나투자증권 보시는 게 좋겠죠. 트럼프 때문에 지금 반도체 빠졌는데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로 본다면 NH투자증권이 그 안에서 눈에 띄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중소형단에서 플레이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 그리고 증권 여기에 반도체까지 더해봤고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